어, 러닝 커브 티오리고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저자는 마커스 허터 이분 딥마인드 소속이고 어, 역시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듯 물리학과시고요. 입자 물리학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논문 자체가 그냥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러닝 커브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임피리컬하게 휴리스틱하게 밝혀진 바로는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들에 대한 뭐 연구들과 그리고 여기서 토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되고요. 그 좀 포커스하는 거는 오픈 AI의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Scaling Love for Neural Language 모델이라고 그 최근에 나온 GPT-3 이후에 GPT-3에 아마 GPT-3에서 보였던 이제 여러 가지 학습 경향들을 모아서 또 오픈 AI에서 낸 논문이 있었는데 그분 저자 이름이 저레드 카플란인가? 하여튼 그 논문을 좀 설명하는 티어리티컬하게 설명하는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곡선이 파워로우하다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요 중간 부분인 거고요. 학습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당연히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그러니까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세트를 많이 학습했으니까 여기서 줄이지 못한다면 어차피 줄일 수 없는 에러, 뭔가 레이블 자체가 노이지한 경우일 거고 학습의 처음에는 학습 등이 거의 없으니까 로스가 줄어드는 게 파워로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규칙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니셜 페이지 오브 러닝은 좀 이상하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워로우라고 얘기하면은 이 중간을 얘기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전 달리 그 PPT에도 있었는데 mantra of modern machine learning is bigger is better.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신 러닝이란 건 결국 이제 데이터로부터 트루 펑션 H를 근사하는 적절한 펑션 G를 찾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크면 무조건 좋아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죠. 예컨대 뉴럴넷이 클수록 또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또는 뭐 오랜 기간 트레인 될수록 항상 더 잘 퍼폼 해왔죠. 물론 여기에 이제 오버피팅이나 레귤라리제이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다른 영역의 문제고. 그래서 실제로도 뭐 여기 이 PPT는 없는데 최근에 제가 본 논문 중에 뭐 오더 n 아니 오더 n이 아니라 세타 n 정도의 파라미터만 갖고 있으면은 모든 데이터셋 그러니까 데이터셋 N이 n개일 때 그만큼의 파라미터만 갖고 있으면 뭐 메모라이저블을 하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외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여기 나오는 걸로는 이전에 이제 연구들에서 파워로하게 항상 관측되는데 로스가 여기서 말하는 로스라는 건 테스트 로스뿐만 아니라 트레인 로스 또한 이런 경향을 따르고 그게 이제 베타는 2분의 1이거나 베타는 1로 n to the 마이너스 1 또는 n to the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돼 왔는데 우리가 오픈 AI에서 관측한 것은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았다. 실제로 오픈 AI는 실제 데이터셋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컨젝처하기로는 뭔가 실제 데이터셋이 좀 더 컴플렉스해서 아까 우리의 모델이 데이터를 좀 잘 익스플레인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뭐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서 여기서 티오리티컬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역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가 라질리 레킹 별로 없고 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토이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데 파워로에 대해서 실제 이전에 연구돼 있던 베타는 2분의 1 또는 베타는 1이 아니라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수식을 찾아낸다. 이런 값을 찾아낸다고 그것은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를 가정하기 때문에 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 파인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이전에는 러닝 커브 그러니까 학습 곡선이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랑 n의 마이너스 1승을 따른다는 거 잘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여기에 더해서 exponential decay도 따르고 데이터가 지프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일 때는
항상 베타가 요 사이 값으로 이런 n의 마이너스 베타 승의 로스를 따르는, 심지어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엔 당연히 디펜던트하고 로스에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여기서 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스퀘어 로스 MSE를 쓰냐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인디펜던트하게 항상 우리의 학습 곡선이 n의 마이너스 베타선을 따르는 걸 보여주고, 뭐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절대 해소할 수 없는 레이블한 노이즈에 대한 절대 해소할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함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해서 우리의 학습 곡선이 사실 어떤 파워로 하다는 걸 눈으로도 이제 일종의 관측할 수 있는데, 또는 물론 값을 찍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번 돌려서, 그러니까 얘가 학습 곡선이란 것도 뭐냐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텐데, 어, 얘가 평균은 파워로를 따르더라도 실제로 한 번 찍을 때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계를 분산을 찍어서 뭐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키 파인딩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n의 마이너스 베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내용일 거고, 그래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테이션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 이 리미테이션을 먼저 안 보고 이 논문을 읽거나 뭐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리미테이션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뉴럴넷으로부터는 굉장히 거리가 먼 연구고요. 뉴럴넷은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멀지만, 뭐 그래도 긍정적인 점으로서는 그래도 이러한 어떤 규칙성 또는 경향성이 뉴럴넷으로도 확장되지 않을까, 뉴럴넷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 좋은 얘기기도 한데, 실제로 자기들이 한 연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토이 모델을 상정하고 그 토이 모델 내에서 돌리는 것이 일종의 앱스트랙션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모델들의 일종의 앱스트랙션이지만, 역시 어떤 연구든 이제 첫 걸음은 이런 토이 모델로 시작하는 거고, 그런 토이 모델에서의 발견이나 어떤 분석 방법들이 그 다음 스텝의 어려운 연구에도 잘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익스텐션인데요.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 그대로 익스텐션이라서 어펜딕스에 쭉 내용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노이즈 레이블에 대한 거나 어덜 로스 펑션, 그러니까 다른 로스 펑션의 경우 이제 확장해서 이분들이 수식을 증명해 놓는데, 이거 역시도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뒤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노이즈 레이블, 여기서 말하는 노이즈 레이블의 정의는 우리는 X로 익숙하죠. X 피처가 동일한데 Y 값이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예요. 뭐 일반적인 리얼 월드에서는 거의 비슷한 경우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X가 동일한데도 Y가 다른 경우 우리가 노이즈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레이블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뭐 여기 이제 텀이 조금 붙어요. 이건 어펜딕스에 있는 증명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데, 어쨌든 파워로가 관측되더라라는 내용이고, 다음은 어덜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 펑션을 지금 여기서 말한 토이 모델은 사실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이에요. 룰 베이스드고 노이즈 프리한 레이블에 대해서 메모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스 펑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른데, 일반적인 로스 펑션에 대해서도 잘 제너럴라이즈 된다, 우리가 사용한 로스가. 그래서 실제 이게 일반적인 로스라고 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로스가 이건데, 이거의 컨스턴트 고빈 C1과 C2 내에서 설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스케일링 러가 잘 확장될 수 있다. 아까도 말했죠. 데이터 디펜던트, 로스 인디펜던트 하게 잘 적용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요.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좀 이해 안 가시는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네, 넘어가고, 다음은 이제 스케일링 티어리인데요. 말 그대로 스케일링 티어리, 이전에 있었던 스케일링 티어리들을 한 번씩 쑥쑥 살펴본 거고요. 릴레이티드 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한 번쯤 다 살펴보면 좋은 내용들이라서 좀 다뤄보면은, 먼저 스케일링 위드 모델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델 사이즈에 대한 연구가 있었죠. 뭐 가장 최근에 저희가 같이 본 게 바로 그 스케일링 러 논문일 텐데, 카플란이 쓴 스케일링 러 논문이 이런 모델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휴리스틱한 거고, 그러니까 그 티어리티컬하게 이미 분석된 게 있었고,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89년 논문이겠죠. Approximation by Superposition of Sigmoidal Function이라고, 시벤코 정리, 그 유명한 시벤코 정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을 뉴럴넷에 적용한 거고, 그 내용은 뉴럴넷 원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원 히든, 한 개의 히든 단을 갖는 MLP, 아니 그냥 퍼셉트론이라고 할게요. 퍼셉트론을 가지고 어, 모든 컨티뉴어스한 펑션을 근사할 수 있어. 입시로만큼의 오차를 내면서 근사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의 논문이고, 이건 논문 한 번씩 보면 좋은데, 어, 네, 그 보면은 이렇게 근사합니다. 입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근사하는데, 재밌는 점은 여기서는 이 원래 89년 원 논문에서는 요 근사를 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릭션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히든 레이어 개수에는 한 개로 정해놓는데, 히든 위스, 그러니까 사이즈, 이 넓이 사이즈는 정해놓지 않거든요. 그건 무한대로 하거든요. 리스트릭션 없이. 그러니까 리스트릭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에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입출론만큼 에러를 내면서 근사하지만, 실제로 리스트릭션이 있는 경우에는 에러 탐이 좀 커지거든요. 커지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 96년에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에 대한 연구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요거에 확장된 연구인데, 이 m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로스는 오더 m의 마이너스 d분의 k승을 따르더라. 뭐 이런 연구가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셋 개수에 따른 이제 파라미터 개수, 뭐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스케일링 또 모델 사이즈, 이 릴레이티드 웍을 살펴본 거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근사하는 것 자체가 트레인 로스이기 때문에 이건 트레인 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로스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건 트레인 로스라 살짝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스케일링 위드 컴퓨트인데, 여기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i가 여기서 이터레이션 횟수거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횟수에 따라서 이제 로스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뭐 이런 연구가 있었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데, 이 논문도 데이터 사이즈에 관한 논문이니까 이게 좀 중요한 연구들인데요. 이전에 이제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티스컬 러닝 티오리에서 이제 n의 VC 디멘션이 있는 모델에 대해서 뭐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값이 있었고, 여기서 n이 샘플 사이즈고요. 다음은 어, 네. 조경 교수님 블로그 포스트에 있는 내용인데, 조경 교수님 블로그 포스트에 뭐가 있냐면, 베르누이 모델.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르누이 모델이라 그러면 이게 되게 간단한 모델인데, 그 파라미터 하나짜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률 P 값을 추정하는, 토스트 던져서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나올 확률이 몇인지 그거 하나 추정하는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로스도 역시 n분의 1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조경 교수님 블로그 포스트 내용을 먼저 보면은, 요게 이제 로스가 K 다이버전스 텀이겠죠? 또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n번 코인을 던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델타 번 던졌을 때, 그것의 로스 차이는 결과적으로 n분의 뭐 이렇게 상수 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얘는 상수는 아니지만, 다시 얘기하면 처음 던진 n번, 그러니까 일종의 샘플 사이즈거든요. 이 샘플 사이즈에 파워로로 이제 로스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PAC 러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빠르게 좀 지나가면은, 우리가 무엇이 학습 가능하냐 물을 때 당연히 먼저 전제돼야 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데 그것이 트레인셋이죠. 그러니까 트레인셋이 테스트셋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트레인셋의 로스가 줄어드는 경향과 테스트셋의 로스가 줄어드는 경향이 일치돼야 한다는 거고, 더불어서 둘의 경향성이 일치되더라도 트레인 로스가 전혀 줄어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트레인 로스는 0으로 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조건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러닝이 피저블 하냐를 묻는 데 있어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확률, 기존의 확률에서 쓰던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뭐냐면 전체 공이 있어요. 그때 빨간색 공의 비율을 U라고 하고, 이거는 전체 샘플에서 U죠. 빨간색 공의 비율이니까 이건 정확하죠. 다음은 이건 모집단이죠. 그리고 여기서 샘플을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애를 둡니다. B는 샘플스에서 빨간색 공의 확률이에요. 그때 U와 B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을 요 N이 B의 샘플 개수거든요. 이렇게 N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프딩지 이니퀄리티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이걸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트레인 로스와 테스트 로스에 적용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트레인 로스, B가 트레인 로스고요. U가 테스트 로스예요. 그래서 트레인 로스와 테스트 로스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큰 확률이 트레인 로스의 샘플 개수로 이렇게 표기되는 그런 수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서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BC 디멘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런 거를 이제 PAC라고 해서 Probably Approximately Collect Running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U와 B가 같아지면은 PAC 러닝이 가능한 거고, 이럴 때 이제 러닝이 잘 되겠죠. 반대로 이런 게 벗어나는 걸 이제 배드 이벤트라 그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걸 수식을 전개시키다 보면은 BC 디멘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BC 디멘션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모델의 캐피시티랑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BC 디멘션을 이용해서 수식을 쭉 전개하면은 요 에러텀 입실론이 아까 말했던 여기 이 에러텀 입실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 수식을 따라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루트 n이죠. 루트 n분의 1이죠.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이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숫자의 기원이 저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전에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나 n의 마이너스 1승을 따르더라. 테스트 로스 값이 그런 연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 사이즈와 이터레이션 컴퓨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션과 데이터 사이즈, 뭐 컴퓨트 버젯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되어 오고 있는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로스를 리포트 하는데, 사실상 최근의 트렌드에 의하면은 대부분 원회폭에서 끝내거든요. 큰 모델들은 학습 자체를 원회폭에서 끝내버려요. 또는 원회폭도 안 돌리는 경우가 있죠. GPT-3가 아마 원회폭도 안 돌렸을 거예요. 400빌리언을 뽑아놓고 그중에 300빌리언만 학습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터레이션 자체가 데이터 사이즈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연구하는 일이나 이터레이션을 연구하는 일이나 최근에 와서는 뭐 별 의미 없지 않냐. 뭐 다른 얘기, 이것이 그것의 이제 다른 판본일 뿐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 연구고, 선행 연구는 여기까지 받고 이제 셋업입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왜 에폭스를 많이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런 큰 모델들은? 그건 그냥 휴리스틱하게 한 번만 돌려도 충분해서. 그렇게 해도 그냥 성능이 잘 나오고. 네, 네. 그냥 음, 그거, 네, 그렇게 나와요, 그냥. 네. 근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애플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원수위만 해도 또 두세 장은 껴있을 때 저 훨씬 많겠지만 그쵸. 애초에, 그쵸. 다른 샘플이란 것 자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샘플 내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셋이 충분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질이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셋업을 보면은 셋업이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게 써 있지만 매우 간단해요. 노이즈 프리를 정리합니다. 노이즈 프리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i가 x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x를 i라고 여기서 표기하고요. y는 레이블입니다. 그때 우리는 노이즈 프리 와이블, 노이즈 프리 레이블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yt라고 둘 때, 이 yt는 뭐냐면 it가 it 프라임이면 yt는 yt 프라임을 성립하면은 우리는 걔를 노이즈 프리 레이블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데이터셋이 노이즈 프리하다고 정의할 겁니다. 이때 한 가지 좀 재밌는 가정이 있는데, i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i의 숨은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얘는 세타를 따릅니다. 그래서 i라는 데이터셋은
결과적으로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오는 애고요. 걔는 이제 세타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셋에 대한 셋업이 끝났고요. 당연히 이제 세타끼리는 합하면 1이 되겠죠. 얘는 디스트리뷰션이니까. 확률 값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알고리즘을 A라고 두는데 A는 I와 DN을 받는 I와 DN의 펑션이고요. A라는 애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애냐면 이것도 간단해요. 우리가 I를 본 적 있으면 이전에 그러니까 DN이라는 우리의 트레인 데이터 셋 내에 I가 있었으면 I랑 똑같은 IT가 있었으면 우리는 YT를 내뱉어주고 얘는 노이즈 프리 레이블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모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죠. 반면에 DN에 없었으면 못 맞춰요. 이러면 에러가 나오죠. 에러를 알고리즘 A makes one unit of error이라고 하고요. 이때 에러는 아까 말했듯이 I가 데이터셋 DN에 없으면 그러니까 I1부터 N 안에 없으면 에러를 일으키고 그때 인스탄타니우스 에러 일종의 포인트 에러죠. 인스탄타니우스 에러를 그러니까 DN을 이미 받았을 때 DN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I n 플러스 1을 받아 생기는 에러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 n이라고 표기하고 반면에 DN도 모르고 I n 플러스 1도 몰라요. 그러니까 랜덤 초이스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익스펙테이션이 될 거예요. 이 n에. 그냥 이게 어려우면 그냥 익스펙테이션, 얘의 익스펙테이션 에러를 이렇게 표기하고 얘는 최종적으로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펜딕스에 증명이 있지만 그냥 말로 설명해도 약간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DN은 이미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I를 이제 랜덤하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세타 우리가 I n 플러스 1의 확률을 세타 뭐 그냥 I라고 할게요. 그냥 어려우니까 세타 I라고 할 때 DN 내에는 세타 I가 없어야 되니까 1 세타 I의 n승인 거고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취해져서 모든 I에 대해서 이런 값이 이런 게 구해지게 되니까 여기 시그마가 붙어서 세타 I가 곱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익스펙테이션 에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익스펙테이션 에러를 세타로 표기했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을 다시 복귀해 보면은 우리가 세타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를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 셋이면은 세타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텐데 그럴 때 이 로스 꼴이 어떻게 나올까가 이제 여기서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네, 그래서 expected running curve 이제부터 이제 theoretical하게 볼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세타를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유니폼이겠죠. 세타가 그냥 n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냥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때 에러는 2에 이렇게 나올 거고 요 저수식을 그냥 n분의 1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이제 근사가 되니까 m이 충분히 작을 때 근사가 되니까 2에 마이너스 n분의 n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셋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면 우리의 에러 텀은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눈으로 봤을 때는 파워로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된다. 유니폼 할 땐 이걸 기억하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제너럴한 케이스인데 뭐냐면 세타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지 말고 그냥 세타를 리넘버링 해요. 어떤 순으로 리넘버링 한다면 큰 순서대로 리넘버링 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수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리넘버링 하고 보면은 좀 클리어하게 보여요. 그래서 세타 S 얘가 뭘 의미하냐면 같은 값들끼리 묶어줘요. 그리고 묶어준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MJ라는 건 묶인 것들의 개수인 거고 여기 이건 제가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로그로 취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은 그냥 우리의 로스텀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얘 값이 이 규칙대로 그냥 값을 쭉 대입만 하면은 이건 대입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 설명이 써있듯이 슈퍼포지션 오브 익스포넨셜이죠. 그래서 어떤 익스포넨셜 값들의 합으로 나와요. 우리의 에러 텀이라는 게 세타의 어떤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그냥 전개했을 때는 어떤 익스포넨셜들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관찰은 뭐냐면 observation은 뭐냐면 우리의 인투이션과 마찬가지의 관찰인데 뭐냐면 지금 세타가 많이 등장한 애들은
세타의 확률, 그러니까 세타 1이 제일 큰 애들은 값이 크겠죠. 그래서 빨간색 선을 따라요. 반면에 작은 애들은 이 값이 작을 테니까, 그러니까 별로 없는 샘플들은 이 파란색 선을 따를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n이 커질수록 전체 로스텀에서 작은 세타, 그러니까 되게 덜 나온 샘플들의 영향력, 로스에 대한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했을 때도 맞는 게 왜 그러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등장한 애들은 그러니까 많이 등장할 확률이 높은 애들은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니까 당연히 걔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들겠죠. 적어지겠죠. 반면에 어, 학, 원래 샘플이 등장할 확률 자체가 매우 적은 애들은 아무리 n이 커져도 잘 등장을 안 할 테니까 학습이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여전히 로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에 비하면 로스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되게 커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uperposition of exponential 우리의 에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잘 없는 우리 디스트리뷰션 내에서 되게 어, 뭐라 그러죠? 값이 작은 애들이 주로 우리의 에러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어떤 실제로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해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옵저베이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건데요. 이렇게 값을 구해놓고 보니까 n이 커지고 세타가 매우 작다면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n이 커지고 세타가 매우 작다면은 사실 이 빨간색과 초록색 선은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값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파란색 선처럼 세타가 매우 작은 애들만 남겨두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쭉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은 뭐 이해 아까 했던 것처럼 1마스 세타 i의 n승을 뭐 쭉 어프록시메이션 쭉식을 쓰게 되면은 어, 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좀 그냥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세타 i를 fi라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i를 f 오브 i라고 줄 겁니다. 여기서 세타 i를 f 오브 i라고 두고요. 그때 f는 모노톤 디크리징 펑션으로 정의하고요. 그래서 f 프라임은 당연히 0보다 작고요. 그래서 fi는 줄어드는 아까 말했듯이 바이젝티브 리넘버링 된 세타라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n은 이거의 합이니까 이렇게 쭉 더하면은 이거는 일로 이렇게 근사될 수 있어요. 이거는 리만 적분 그 그림 그리듯이 하나하나 그려서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은 어펜딕스에 있고 이렇게 근사될 수 있고요. 얘가 근사된 것은 리파라메트레이션 트릭을 통해서 그러니까 fx를 u로 놓고 치환을 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로 다시 어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의 의미는 얘에다 상수 텀을 곱하면은 얘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다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n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룰 그러니까 세타가 작고 n이 클 때 작은 애들만 남기면 돼라는 이제 규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간단하죠. f가 뭐였죠? f가 세타였단 말이에요. f의 인버스나 f의 프라임은 어떤 PDF가 있다면 어떤 우리 디스트리뷰션의 PDF가 있다면 그걸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전개를 하면은 첫 번째인데요. 아까 뭐였죠? 지프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왜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데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많은 데이터 셋들이 지프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실제로 뭐 어떤 데이터셋을 봐도 뭐 구매 데이터를 봐도 클릭 데이터를 봐도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지프 디스트리뷰트를 따라요. 인기 있는 애들은 인기가 엄청 많고 인기 없는 애들은 엄청 없고요. 그런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따르고 그게 실질적으로 파워로입니다. 그러니까 지프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라는 건 결과적으로 파워로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F를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쓰면은 값이 뭐냐면 네 그냥 쓰면은 최종적으로 요 어프록시메이션이 n to the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베타는 1 플러스 알파분의 알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로스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엔투 더 마이너스 베타 파워로를 따르는 걸 보였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오픈 AI에서 관측했듯이 베타가 0과 1 사이의 어느 값이든 상관없는 그런 로스텀을 얻게 됐죠. 이게 왜 기존 연구랑 있어 차별점이 있냐면 실제 데이터셋을 가정해서 로스를 구했더니, 그러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로스가 오픈 AI에서 관측한 바와 같이 그냥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가, 그러니까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가 관측되더라. 그러니까 오픈 AI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론과 다르가 이전에 연구된 이론들과 다르게 그런 값이 관측된 것은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 실험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exponentially distributed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파워로가 나오게 됩니다. 뭐 한 개 더 나아가서 뭐 비욘드 뭐가 나왔는데 걔도 똑같이 이제 파워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건 exponential decay,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 할 때는 exponential,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superposition of exponential, 그리고 몇몇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이제 파워로 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게 됐죠.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트레이닝 셋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로스는 테스트 로스에 대한 거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트레인 에러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 네, 이거는 알고리즘 자체가 트레인 에러가 없어요. 이건 테스트. 이제 아까 말한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생략할까요?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그냥 뭐냐면 러닝 커브가 평균은 그래 파워로를 따라 알겠어. 근데 네, 설명해. 이게 네? 아이고 이 요약만 파워로인데 아니 실제로 찍어봤을 때 분산이 더 크면은 파워로처럼 안 보일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한 건데, 그래서 뭐 타임 에버리지드 베리언스 뭐 이런 에러 텀과 베리언스를 도입하는데 제 생각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여기 있는데 이건 흥미가 있으시면 알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네가 이분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로스 커브를 찍으면 파워로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평균보다 작아.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익스페리먼트로 들어가면은 보시면은 러닝 커브가 파워로하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이 쉐이드는 분산이고요. 이 파랑색이 방금 제가 생략한 타임 에버리지 에러인데 얘는 되게 예쁘게 찍히죠. 반면에 여기는 지금 로스가 예쁘게 찍히진 않아요. 왜냐면 분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파워로가 관측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프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에서도 예쁘게 파워로가 찍히는 걸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티어리티컬한 논문이기 때문에 토이 모델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고요. 그냥 증명대로 나오고, 이게 좀 재밌는 결과인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월드 프리퀀시 데이터셋, 그러니까 어, 텍스트 파일에서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를 이 알고리즘 갖다 풀어본 거죠. 그때 이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은 파워로 할 거예요. 왜냐면 리얼 월드 데이터셋은 파워로 하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파워로 하겠죠. 왜냐면 영어로 치면은 어나 더가 또는 I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안 나오는 애들은 엄청 안 나올 거고 이럴 테니까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여기 구간까지는 거의 파워로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번, 그러니까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 샘플이 등장할 확률 자체가 높은 순서대로 한 700, 800번째까지는 거의 파워로 하게 줄어들지만 이 파란색 선이 이 파워로 디스트리뷰션 커브고요. 이 검은색 선이 실제 리얼 데이터셋의 값인데 여기까지는 거의 파워로 하지만 여기서부터 어긋나죠. 특히 여기 지금 보면은 절반 이상의 단어가 한 번만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워로 하고 커브가 다르죠. 다르겠죠.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서부터 어그러지죠. 어쨌든 여기서는 일치하니까 얘를 이제 데이터셋을 넣고 돌려본 거예요. 실험을 해봤는데 이 결과가 처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시간을 들여서 이해했는데 뭐였냐면
여기 검은색 선만 보면은 검은색이 이제 theoretical하게 로스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추정한 값이고요. 여기 점선이 이제 실제로 실험 돌렸을 때 값인데 재밌게도 실험 돌렸을 때 이 점선의 그러니까 로스 텀이 theoretical한 애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죠. 훨씬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데 뭐냐면 얘가 파워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정 부분은 파워로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잘 따르는 데 보이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파워로가 아니기 때문에 얘 로스가 따르는 것은 이 파워로 커브, 잘 근사된 파워로 커브가 아니라 뭘 따라야 되죠? 다시 제너럴한 케이스로 가서 슈퍼포지션 오브 익스포넨셜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쟤는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된 거고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한 번 등장한 애가 지배적이 될 거고 로스에서 그럼 걔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들은 로스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얘랑 똑같아지겠죠. 지금 얘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가 빨리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익스포넨셜 디케이니까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파워로보다 항상 빨리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좀 더 실제 데이터셋에 가까운 거겠죠. 이럴 때는 로스가 파워로가 아니라 슈퍼포지션 오브 익스포넨셜이 돼서 익스포넨셜 디케이처럼 보이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났고요.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라지 스케일 머신러닝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 영국에서 딥마인드에서 되게 재밌게 이론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